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저는 LA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딸 둘의 엄마입니다. 40대 후반, 완전 후반이죠. 이제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50이 되는군요. 하지만 저는 만으로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스킨케어하고 또 메이크업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올리는 채널이 따로 있어요. My Top Things. 여러 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My Top Things라고 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영상도 거기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가족 휴가를 갔다 와서 거기에 동영상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My Top Things라고 인스타그램을 이제 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이 채널과 저쪽 My Top Things 채널에 올리지 않는 그런 소소한 동영상들, 짧은 동영상 그리고 사진 그런 거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는 뭐 큰 유튜버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을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댓글을 보다 보면 이제 최근에 저를 처음으로 발견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일단 제 소개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제 비디오를 처음 보신 분들은 꼭 구독을 하시고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벨을 켜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게 하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이 노티스가 갈 겁니다. 그러면 이 채널 엄지척 눌러주시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제가 얼마 전에 LA 한인타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근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해결이 된 거를 따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지 않아서 그걸 좀 몰아서 정리를 해드리고 또 이제 제가 LA에 살면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어떤 엄마로서 요즘 저의 근황은 어떤지 그런 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LA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마켓, 한인 마켓을 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코리아타운을 가고 있고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도 많이 가고 여러분들이 제 일상 비디오나 마이탑띵스 쪽에 제가 맛집 그 비디오는 따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외국 사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외국에 살면서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데가 참 없다. 뭐 한국 마켓이 이렇게 크게 필요한 거가 다 있는데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니 한국 음식이 저렇게 비싸다니. 뭐 내가 가서 진짜로 여행 가서 먹어보니까 별로 맛도 없더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참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뭐 LA에서 또는 한국에서 어머 이태리에 가니까 피자가 굉장히 싸고 맛있던데 여긴 왜 이렇게 비싸고 맛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역시 한국 음식이나 한국에 관련된 거는 한국이 가장 싸고 잘하는 것도 많고 더 맛있고 그래야지 당연한 거고요. 그나마 이제 외국에 나와 있는 입장으로서는 사실 저도 뭐 여기저기 조금 가봤는데 아무리 한국 마켓을 가려고 해도 크다란 슈퍼가 없는 거죠. 진짜 우리 한국에서 말하면 동네 앞 상가 그 슈퍼, 조그만 슈퍼 그리고 또는 구멍가게 정도가 한국 마트라고 얘기하는 그게 다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한국 음식점은 한두 개뿐이 없어서 거기가 맛이 있든 없든 그냥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거기를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동네 사시는 분들은 사실 요리 솜씨가 늘죠. 그래서 저는 또 요리 솜씨가 안 느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제 최근에 어떻게든 가족들을 먹이려고 일단 애들도 집에 있고 그리고 남편이 꼭 집에서 밥을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한 가지는 제가 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어제 해놓은 걸 오늘 재탕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국이나 찌개나 그런 경우는 저 어저께는 닭도리탕을 했고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식구가 많다 보니까 오늘 먹을 게 이렇게 아까 얼추 세어보니까 한 6피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뭔가를 또 이렇게 꿍짝꿍짝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제 LA 코리아타운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 중에서 첫 번째가 방글라데시 주민들이 코리아타운을 2등분해서 위쪽을 자기네 구역으로 정해달라. 사실 그 내용은 코리아타운이 있지만 그 안에 자기네가 또 구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타운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여하간 저희한테의 느낌은 그들이 반을 자기네 구역으로 정하게 해달라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그 구역 안에 사는 사람들, 그 구역 안에 거주를 하지는 않아도 비즈니스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프로퍼티가 있는 사람들, 건물이나 그런 게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그 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그 운동하는 피트니스의 멤버십이 있다든가 아니면 저는 장을 보러 다니기 때문에 거기 장을 주기적으로 보러 다닌다든가 음식점을 자주 간다든가 그래서 저도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뭐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글라데시 커뮤니티 분할에 반대하는 그런 투표를 해야 된다고 미국 케이블의 한인 방송들에서도 많이 했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어요. 봉사자들도 많이 계셨고 저는 미리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직접 가서 투표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제 올리비아 때문에 한번 갔었고 이제 애들 아빠들 갔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단 2곳이 투표하는 장소였는데 정말 줄을 끝도 없이 큰 블락을 이렇게 에워싸고 줄을 섰기 때문에 최하 2시간 낮에 기다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진짜 동네에 한국분이 사시는 분들은 본인의 화장실을 쓰게끔 해주시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도 다 나오셔서 줄을 서셨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뭉클한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었고 밤 11시 30분이 넘어서까지도 투표를 하고 나오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그런 것들이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왔었어요. 왜냐하면 줄을 쓴 사람들은 끝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게끔 거기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 집계라고 나온 게 98표가 넘었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투표의 집계가 어떻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미스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도 사람들이 그냥 98% 그렇게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굉장히 압도적인 승리로 98% 이상이 방글라데시 분리안에 반대를 해서 그들이 건의했던 게 이제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시기에 이제 터졌던 건데 워낙 방글라데시 쪽이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초점을 맞췄었죠. 그때 일어났던 일이 또 하나가 뭐였냐면 코리아타운의 거의 중심가에서 조금 남동쪽으로 내려와서인데 노숙자 쉘터를 짓겠다. LA시의 땅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냥 공표한 게 사실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게 LA시의 땅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 주변의 주민들의 그런 히어링이라고 하는 거를 거쳐서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다 수렴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발표를 하고 그냥 했던 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덕분에 방글라데시 아니라고 하자고요.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게 98% 이상의 반대표를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확 뭉쳤기 때문에 많이 그것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 그냥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한인의 무슨 대표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실 되게 안 하거든요. 일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사람이 계속 하고 좀 그런 추세인데 한인타운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계속 그 다음에 의견 수렴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거기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사람은 입장을 못하게 한다든가 뭔가 굉장히 이렇게 삐딱하게 시에서 좀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그래도 들어주려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밀당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걱정하던 그 위치에 하지 않고 조금 더 벗어나서 거기를 저는 한인타운 밖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거기는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고 그리고 한인 상권이 많이 있지 않은 그런 조금 한 몇
있게 길을 더 벗어난 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처음에도 걱정을 했지만 노숙자 쉘터가 거기에 생긴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낮에 어디를 돌아다니는 건 다 자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은 또 한인타운 바로 상권 옆에 우리가 자주 가는 그런 음식점 옆에 생기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한 그런 부분인데 조금 더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동네 주민들도 그닥 항의를 하지 않았고 또 우리 한인들도 그렇게까지만 가준다느냐 하고 코리아타운 인근의 노숙자 쉘터는 그래서 그 위치에 생기는 걸로 되었고요. 미국 LA에 노숙자들이 모여 있으면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되고 지금 코리아타운에 노숙자 쉘터를 한다는 게 굉장히 걱정스럽다라는 제 비디오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아직도 이게 처리가 안 됐냐 걱정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LA에 사시는 분들이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이 뉴스를 다 결과를 접하셨을 텐데 이 지역에 안 사시는 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집 사는 근황인데요. 올리비아는 이제 12학년이 됩니다. 고3이죠. 미국에서의 고3은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사실 여름방학부터 원서 쓰는 준비를 하고요. 원서 쓰는 그 캠프를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4년인데 지금 1년이 남아있으니까 지난 3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레저메식으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에세이는 이런 정형화된 그런 퀘스천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게끔 내가 어떻게 내 경험을 살려서 에세이를 만들 것이냐 이제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좀 했고요. 올리비아는 다음 주에 개학을 하고 애슐리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는 거죠. 저희 애들이 4년 차이라서 똑같이 이제 4학년이 되는 겁니다. 졸업반이 되는데 여름 내내 학교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인턴십, 펠로우십을 했었어요. 이제 애슐리가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엄마와 아이와의 뭐 유착 관계 그런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오면 이제 재미있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질문이 쭉 있고요. 여름에 걸쳐서 자료 수집을 한 걸 다음 학기에 결과를 이제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에 어떤 졸업 논문을 쓸 것인가까지도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와 똑같이 여기에 미국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애슐리도 뭐 그건 마찬가지고요. 어떤 정형화된 길이 보이는 그런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파이낸스 쪽을 하면 어디에 취직을 해서 이렇게 패스를 가는 그거에 비해서는 선명하지 않은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을 하고 벌써 스트레스를 받는 한국에서 웬만하면 결혼하기 전까지 통근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걸리더라도 집에서 지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꼭 부모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어떤 직장을 구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제한된 틀에 넣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어디든지 얘가 가겠다면 가라고 얘기하겠지만 자기가 걱정인 거지. 예를 들어서 뉴욕에 간다 한들 거기는 뭐 렌트비가 너무너무 비싸고 생활비가 비싸고 그러면 그걸 커버할 만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직업군이 다 그렇게 월급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는 이제 저의 입장을 밝혔어요. 졸업 후에 네가 직장을 찾아서 어디에 나가서 산다.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너를 챙겨서 보내겠지만 네가 만약에 집에 와서 어디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본인이 아니 왠지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건 좀 그런 느낌인가 봐요. 미국의 대학생들은 거의 다 90% 이상이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거나 이제 대학교를 가면 집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게 그렇게 좀 편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4년 동안 집 밖에서 자기가 성인으로서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게 그런가 보죠. 하지만 여름방학, 겨울방학 집에서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그렇게 다를 것 같진 않지만 이제 다시 집에 들어오면 이제 선을 좀 그어야죠. 뭐 네 빨래는 네가 한다든가 아니면 뭐 네 에어리어는 네가 청소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를 아이들이 학생일 때 우리랑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많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간만에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가족 휴가를, 그러니까 애들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또는 둘이서 어디를 이렇게 간 거는 뭐 있었어요. 그런데 온 가족이, 네 식구가 다 어디를 간 거는 잘 생각이 안 나요. 2013년도인가 2012년 연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때 하와이를 한번 갔었고요. 그래서 하와이를 갔다 왔고, 저는 이제 그때 갔던 게 신혼여행 갔다 온 이후로 95년도 이후로 처음이었고요. 그거 전에는 2008년인가 9년도에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족 여행이 정말 10년에 3번 간 거죠. 10년 동안 한 3번 정도 갈 정도로 저희가 가족여행을 거의 안 갔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먼 데도 아니고 그래서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들지도 않았고 또 적절히 이렇게 배를 타고 섬으로 가는 데였기 때문에 좀 분위기도 다르고 그래서 잘 지내다 왔습니다.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하다가 뭐 산타바바라? 그냥 너무 멀리는 안 가려고 뭐 어디 이렇게 인근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카탈리나 섬?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알아보다가 갑자기 박나래 짚라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카탈리나 섬에서 박나래가 짚라인을 탄 거였어? 나는 그냥 나 혼자 산다를 보고 다니엘 헤니펠 이게 짜게 가지고 유튜브에서 나온 거를 봤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그냥 LA에 왔다가 짚라인을 타고 다니엘 헤니를 본 것 같아서 지금 할리우드산 어디에 짚라인 타는 데가 있었나? 나는 몰랐는데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카탈리나 섬에 나 혼자 산다 팀이 갔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무슨 배 이렇게 타는데 기안84가 이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아니 이 정도 흔들림에 왜 그렇게 속이 뒤집어졌지 막 우리가 얘기하면서 갔었는데 여하간 제가 카탈리나 섬에 갔던 거 1편과 지금 2편이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거는 마이탑띵스에 쭉 이렇게 올릴 거고요. 저는 제 일상 비디오를 만드는 좀 그런 저만의 고집이 있습니다. 지루하지는 않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너무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A부터 Z까지 다 담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요. 요번에 여행을 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스터디는 안 했지만 요 정도는 거쳐서 생각을 하고 미리 예약하고 가야지 좀 잘 가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또 가서 저희가 지출한 그런 것들 뭐는 얼마였고 뭐는 얼마였고 점심은 얼마였고 저녁은 얼마였고 그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2편을 만들어서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 저도 놓치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2편을 올리고 카탈리나 섬 여행 준비 노하우 뭐 이런 식의 비디오를 하나 여기에다가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미국에서 애들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용돈 안 줬는데 애가 알아서 했어 그러면서 막 엄마가 자랑하고 그런 거를 가끔 보는데 그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러면 다 할 수 있는가 보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뭔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여튼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애들이 일단 차가 없는 애들도 많이 있고 차가 없어도 학교에서 생활하고 그런 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work study라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일자리들을 잡으면 1년에 너는 얼마까지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게 1년의 예산이 딱딱 나오거든요. 애슐리는 사실 2,000불이었는데 많이 큰 돈도 아니었어요. 1년 내내 일할 수 있는 게 2,000불이었나 2,500불이었는데 매해 그거를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채우지 못하면 학교 등록금 대신에 얘가 일을 해서 이제 받아서 다시 내는 건데 1,000불만 벌었다 그러면 1,000불어치는 저희가
더 부담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얘가 왜 더 학교 안에서 일을 못했냐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따로 했거든요. 클레먼트 맥케나라는 그 포모나랑 같이 있는 클레먼트 컨소시엄 5개의 대학교가 같이 있는 그 지역은 애들이 일단 유니버시티처럼 많기 때문에 과외를 하러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도 오고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도 다 이 대학생들한테 과외를 받더라고요. 클레먼트 컨소시엄에는 중간에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글로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학생이랑 만나서 이제 과외를 하고 가고, 그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와서 이제 그런 과외도 했었고, 최근까지 갔던 게 뭐였냐면 테니스 선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테니스 선수를 해서 이제 홈스쿨링을 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 했는데 또 미리 결혼은 했고 또 애도 낳고, 근데 고등학교를 마쳐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랑 진짜 3년에 걸쳐서 코스를 이수를 해서 걔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슐리는 이제 시원섭섭해 하더라고요. 아, 네가 이제 고등학교를 드디어 마쳤구나. Congratulations. 정말 축하한다. 그러면 뒤 돌으면서 나는 이제 백수네. 내가 그러면 또 어디 올려가지고 과외할 수 있는 애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제 그랬는데 사실 덕분에 애슐리가 3년 동안에 저한테 용돈을 따로 받지 않았었어요. 학교에 일단 뭐 등록금 내주고 식사 카드 같은 거 밀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카드 긁고 들어가면은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양껏 먹더라고요. 그냥 양껏 다시 들어가서 또 먹고, 한 번 긁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고, 어떤 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학교는 금액을 깎아줘서 내려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한 번 입장만 깎아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뭐 먹는 거 해결됐지, 그 다음에 기숙사 있었지, 학기 시작할 때 제가 물건 다 갖다 주고 학교가 다행히 한 50분 거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올 때는 기차 타고 이제 오는 건데 왕복이 14불이었나 그랬어요. 굉장히 기차값도 싸고 7불인 거죠, 편도가. 아이들이랑 토요일, 일요일 같을 때 그 마을에 나가서 이제 뭐 저녁도 사 먹고 영화 보고 볼링 치고 뭐 그런 것들, 좀 온라인으로 싼 옷들 그런 거 사고 신발 사고 그런 거는 다 자기 용돈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백수가 됐다는 거는 곧 저의 이제 부담이 늘어날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러우면서 넌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너도 빨리 일자리를 찾거라, 이제 지금 그러고는 있습니다. 올리비아는 애슐리보다 다른 경험이 뭐냐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학교에 여름에 썸머 캠프에 카운슬러를 계속 해왔거든요. 거기서 만난 아이들하고 이제 친분이 되니까 그 부모들이 우리 애 베이비시팅 해줄 수 있냐고, 그러면 이제 그 집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기 중에도 틈틈이, 근데 그게 이제 레귤러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둘 다 급하게 어디를 가야 할 때, 그들이 뭐 친척을 부르거나 그러지 못할 때 이제 얘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올리비아는 그런 베이비시팅을 해서 자기가 뭐 사고 싶은 옷, 근데 그런 옷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막 등허리가 이만큼 파지고 막 그 위에도 막 짧고, 여러분들 보셨죠? 그 비디오. 올리비아가 사는 옷들 요즘에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입어보니까 자기가 소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내가 결제를 하는 거면 보잖아요. 어떤 옷을 샀는지 한번 보자. 근데 이제 지가 돈을 벌어서 지가 옷을 사는 거니까 내가 볼 틈도 없이 어디서 이렇게 입고 나타나는데 옷이 너무 조그매, 쪼가리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편이죠. 그래서 여하간 이제 우리 애들 둘은 그렇게 크고 있고, 제가 우리 부모님, 제가 우리 엄마한테 받았던 그런 가정교육, 그런 것 중에서 내가 딸로서 싫었던 거는 내가 그대로 애들한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떨 때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렇잖아요. 보통 부모가 나한테 한 거 나도 내 애한테 그대로 그냥 무심결에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저는 많이 참는 편인데, 우리 애들이 할 말을 하다 보면 말대답하는 걸로 들리고, 나로서는 또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형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형제끼리는 막 자식 흉봐도 좀
덜 하지 않나요? 친구한테 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은가? 저는 이제 형제가 없으니까 그냥 제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또 조금 가리게 되잖아요. 아주 내 가족에 대해서 막 힘들고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기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좀 약간 그래서 속이 좀 그래요. 막 화가 나도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거 내 자식이 나한테 이러는 게 맞아? 뭐 이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러는 게 맞아? 막 이러는데 이거를 어디에 가서 얘기를 막 하고 힘든 거를 내려놓을 만한 그런 데가 좀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100% 제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또 그게 가족 얘기라서 그런 게 있고 저는 유튜버로서 잘이라는 거는 제가 큰 탈 없이 큰 흔들림 없이 꾸준히 쉼 없이 하고 있는데 이제 LA 아줌마 블라블라 수다 채널을 옛날에는 막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수다 떨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하다가 제가 조금 주춤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쓸데없는 수다를 너무 많이 떤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좀 정리된 얘기만 해야 되겠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에 하나 또는 한 주가 걸러가게끔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역시 여러분들이 꾸준히 좋아하시는 게 LA 아줌마 블라블라 수다 채널의 비디오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 비디오 만들어 올리는 게 마이탑띵스에서 메이크업하고 그런 비디오보다 훨씬 편안하고 여러분들도 더 많이 봐주시고 좋아하시고 그래서 꾸준히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요. 뭐 미국에 계신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그 외의 나라에 계신 분들도 아무쪼록 잘 지내시고 이제 2018년도가 반이 좀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셨던 거 특히 미니멀리즘 같이 뭐 좀 이렇게 물건 정리를 한다든가 어저께 저희 차고를 정리했거든요. 애슐리랑. 이게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건 짐인데요. 그 기간을 넘어가면 쓰레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페인트 롤 붓과 또 뭐 벽에 있는 구멍을 이렇게 메꾸는 무슨 튜브 뭐 실리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막 십몇 년 됐거든요. 그 페인트 롤 붓 몇 불 안 해요. 5불 이내예요. 1불짜리도 있고 그런 거를 나중에 필요할 때 거기 가서 뒤져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그걸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뭐 차를 세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버렸고요. 여러분도 미니멀 라이프 생각해 두신 거 얼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비디오 엄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